웃자다 일에 된록. 제가 사실 사투리를 잘 쓰지 못해서 비슷하게도 못했는데요. 구포시장에 내려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 현지 민심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시죠. 구포시장 간 한동훈 보수 재건에 집중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연이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시민들과 스킨십 이렇게 밀착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한동훈 대표 한 명만 보이죠. 앞서 이 부산, 대구에 함께 내려갔던 친한계 의원들은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혼자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부산 대역전이 필요합니다. 망해가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회피와 방관이 아니라 역전승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선거에 대한 얘기나 무슨 누구를 처부수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전통시장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는 유능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유능하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그걸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보수가 굉장히 괴멸 위기에 모여있고 제1야당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한중 당권파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높은 수위의 발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지역의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줌도 안 되는 당권파들이 길거리 민심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봤던 민심은 장동혁 지도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건데요. 김기흥 대변인님, 이런 한 전 대표의 말 수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을 때 대안과 미래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제명을 통해서 당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진짜 보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가짜 보수라고 이런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는 현실입니다. 본인은 대구와 부산에서 저런 말씀을 하는 게 도리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 폭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세가 부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자 구도가 됐을 때 아니면 4자 구도가 됐을 때 역으로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TK나 PK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후보들한테 낮은 자세에서 헌신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말한 대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희생과 헌신을 통한 더 큰 승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저렇게 더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거기에 매이는 것보다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하는 것이 좀 더 당원과 국민이 볼 때 현실적인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야당으로서 정부를 향해 갈 날을 세워야지 이렇게 당 내로 화살을 돌리는 건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부산 지역 4파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이 전질소 의원이 출마하고 남은 이 부산 북갑 자리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 대표도 이 자리에 나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고 여기 보시면요. 민주당에서도 자체 후보를 낼 거고요. 박민식 전 장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진표가 짜여진다고 하면 4파전으로 표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가 갈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야 모두 이렇게 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어떤 구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 구도대로 될지 아니면 새로운 구도가 또 만들어질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부산시장에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도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해운대 지역까지도 재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재수 의원이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 그 북갑 지역뿐만 아니라 해운대까지도 놓고 본다면 저 4파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3파전으로 가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지방선거의 승리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이 출마해야 할 지역을 쇼핑하러 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쇼핑하는 거 아니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구도 갔었죠.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도 출마를 의미했는데 대구 지역에서 생길지 모르는 재보궐 지역. 또 이번에 구포를 간 것은 이 부산 지역에 생길지 모르는 재보궐 지역. 그럼 다음 방문지는 부산의 해운대 쪽이 아닐까라고도 전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선 이후에 있을 당내 경선용 구호를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김기훈 대변인 짧게.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저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재수 의원과 4번의 맞대결에서 2대2로 용호 상방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 출마할 때 서부산 시장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재수 의원을 통해서 돌풍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북구갑에서 전재수 의원을 이겨본 경험이 있는 네.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전 의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실제 거기 구포시장에서 많이 지난해 12월부터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갔을 때 도리어 민주당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북구갑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도리어 민주당에 표를 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 지역 사람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민심, 본인 부산 사람이다 호소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준비됐을까요? 듣고 오시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부산에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정부 시절 부산에서 근무하던 때는 코로나 여파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때여서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부산에 발령받은 것을 좌천이라고 칭한 것은 부산 비하 아닙니까?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저녁마다 바닷길을 산책하고 기타 배우고 야구 볼 정도로 한가하고 여유 넘치는 자리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짧게요. 이렇게 부산 민심 호소하는 한동훈 전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부산 출신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인천 계양에 이재명 대통령 갔는데 인천 출신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산 북구갑에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저기 안 올 겁니다. 그동안의 어떤 행태를 네. 보면 올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사파전은 이뤄질 리가 그렇죠. 없다. 이제 부산이 네. 원래는 보수세가 강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수 재건에 한동훈이 당선되는 게 도움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 북구갑의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어디 나가느냐가 지금까지는 제일 관심사였는데요. 이번 주말 행보에서는 이 발언이 더 이목을 끌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5천, 6천의 주가지수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생긴 그런 면에서 좌우된 현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있었어도 코스피 6천 찍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굉장히 거센 반발이 나왔어요. 안 놀았으면 수능 만점이라는 거냐. 일어나지 않은 일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김상인 평론가님,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맞는 부분을 너무 과대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산업 흐름이 좋은 건 맞죠. 네. 그렇지만 그걸로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요? 그거는 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 예를 들어서 좀비 기업을 퇴출시키는 노력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사 조각을 통해서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인다든가, 배당 성향을 높이려고 해서 주식시장에 돈이 남아있고 장기 투자로 갈 수 있게 환경을 만든다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뚝 잘라가지고 뭐 글로벌이 좋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글로벌이 좋으면 다 이렇게 높이 올라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케이스 스터디를 네. 잘못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특히나 윤석열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들어서 그대로 있었어도 주가가 그렇게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얘기다. 지금 시장은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헌정 질서와 법치를 유린한 대통령 밑에서 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오히려 폭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여권의 반발에 대해서 어제 재반박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민주당, 조국당이 긁혀서 그런 말을 한 거다. 경쟁적으로 자신의 말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인정하지만 환율이나 물가가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저격하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나갈지 그 결과로 인해서 4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이런 경쟁 구도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